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의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저희 하이퍼 정규반 11월 25일에 시작하는 화목 정규반입니다. 저희 11월 초에 저희 진단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하이퍼 진단 테스트 범위는 미적분 1까지 예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진단 테스트 결과 바탕으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제 또 따로 상담을 해서 입반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대치동에서 연합반 수업을 진행한 지 올해가 6년 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최상위 그룹부터 한 중상위 그룹까지 상위권 되게 다양한 계층들의 학생들을 되게 수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잘하는 수업, 제가 좋아하는 수업이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온전히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시험에서 이겨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승부욕을 자극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려면 저한테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좀 많이 잘하는 아이들 있죠. 이미 중등 때 잘하는 학생들은요. 배움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좀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파트, B 파트를 되게 잘하고 C 파트를 못해요. 그럼 그 학생은 A, B 파트를 설명할 때 잘 안 듣습니다. 본인이 좀 아는 부분이라서. 근데 제 생각은 다르죠. 수학이라는 과목이 특성상 C 파트를 못한다고 해서 그걸 C 파트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앞에 빈 구멍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메우지 않고 고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중등 때 모든 게 다 완벽한 학생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분명 빈 구멍을 메워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해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한 아이들이 우리 반에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입반 기준은 있어야겠지만 미적분 1을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지만 내가 이제 배움의 의지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입반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입반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반은 이제 12월 한 달에 한해서만 화목토 주 3회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달 동안만. 토요일은 공통수학 원의 경우의 수와 행렬 수업을 계획했는데요. 이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현재 중3 아이들이죠. 한 학년 위에 고1 많은 게 바뀌었죠. 교육과정도 바뀌고 평가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들이 이제 바뀌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바뀌는 두 번째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선배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바뀐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해낼 수 있을지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수업인 거예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른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아이들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고등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합쳐져서 한 학기의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 특성상 중간고사가 끝나면 많이 흔들려요. 중간고사 잘 보면 잘 봤다고 안일하게 놀다가 기말고사 망치고 그럼 1등급이 안 나와요. 근데 중간고사를 못 봐도 분명히 기말고사에 역전하는 아이들이 많죠. 실제로 학교별로요. 중간도 1등급 안에 들고 기말도 1등급 안에 들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아닌데 역전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말이 중요하죠. 기말고사에 모든 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1학기 때도 기말고사 때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게 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경우의 수예요. 자, 우리 아이들 경우의 수 잘하는 아이들은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만약에 경우의 수 못하면요. 그냥 지금까지 정상적인 삶을 산 겁니다. 경우의 수를 잘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공통수학 수업을 1, 2월에 진행을 하다 보면요. 이제 시작할 때 의지가 으쌰으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좀 지칠 때 거의 다 이제 힘들어질 때쯤에 경우의 수가 등장해요. 마지막 단원이니까. 보통 우리는 과목의 마지막 단원에 대한 학습이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상태로 3월이 들어가요. 근데 3월 들어가면은 경우의 수 안 합니다. 왜? 이거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 4월에 경우의 수 아예 손 놓다가 이제 기말고사 공부하려고 하니까 다 까먹어져 있죠. 근데 경우의 수가 벼락치기가 되는 단원이 아니에요. 경우의 수는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경우의 수 때문에 울고 웃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거 미리 잡아놓으면 내년 1학기 수학 1등급 받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그 목적 의식 때문에 제가 이번에 새로운 반을, 이 반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반을 운영을 할 때 토요일 하루를 할애해서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는 12월이라고 판단을 해서 12월만 주 3회. 근데 이 수업은 이제 편제상으로는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요 수업만 들을 수는 있고, 근데 저희 할파 정규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 3회로 요 수업까지 필수 수업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요, 탑다운 방식을 되게 선호합니다.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결국은 일단 대목표를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계획이나 행동은 그 대목표를 위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럼 제가 아이들의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세우는 대목표가 우리 아이들 수학 1등급 받게 하는 거, 100점 받게 하는 거. 근데 그래서는요, 아이들이 대학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대가 그렇죠. 수학만 잘해가지고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가 세우는 대목표는 이겁니다. 많은 것이 변하고 있죠. 혼란스럽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창희 사님도 서울대 뭐 전형이 발표가 됐고 계속해서 뭔가가 발표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예전부터 믿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뭐가 바뀌든 교육과정이 바뀌든 평가 방식이 바뀌든 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이긴다. 저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신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무조건 우리 아이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만들겠다. 소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하도록 만들었을 때 이 공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아이들이 이런 성적표를 받아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올해 1학기에, 올해 1학기 현 고1인 거죠. 그러니까 현 고1 학생이 받아온 성적표입니다. 전 과목 1등급의 성적표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반에 들어오면 전 과목 1등급을 받게 해주겠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제 저희 반에서도 소수의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확신이 생긴 겁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1등급이 4%에서 10%가 됐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게 쉬워졌으니까 학교별로 전 1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에요. 소수의 학생들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걸 전 과목 1등을 받는 게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정도 공부하면은 전 과목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한 몇몇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실제로 저한테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한 거죠. 요 정도 공부하면은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 학교뿐만이 아니고 한 두세 학교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제가 보니까 수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킬 거고요. 공부시키는 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운 대목표를 위해서 저희 반은 진행이 됩니다. 제 시스템, 저희 반의 시스템은 모두가 그 대목표 하나를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요소는 요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치동에 좋은 수업이 참 많습니다. 저희 수업을 비롯해서 좋은 수업이 참 많은데 그 좋은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항상 받지 않아요.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좋은 수업을 들으면 다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왜 아닐까?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좋은 수업을 듣기 때문이에요. 수업을 들었으면 뭘 해야죠? 복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복습이 필요 없는 수업은 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잖아요. 저도 대학교를 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자격을 갖추고 입학을 했는데요.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그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그 수업의 내용을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결국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도 잘 보고 결국 졸업도 하잖아요. 결국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수업이 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이걸 흡수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수업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은 이걸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복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근데 복습 절대 안 하죠. 복습을 시켜야 되는데 너 복습해와 복습하는 거 과제야? 이래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일단 교재를 배부는 합니다. 예쁘게 재본된 교재를 배부는 하지만 매 수업마다 프린트를 따로 배부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프린트에 필기하게 시켜요. 그리고 그 프린트 내용을 교재에 옮겨오는 게 과제예요. 항상 과제입니다.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과제인데 초반부에 시행착오가 있을 때까지는 제가 매 시간 강조를 하겠죠.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그냥 베껴오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케이예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건 저희 수업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느끼게 돼요. 아, 수업을 들었으면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되는구나를 느끼면요. 다른 과목, 다른 수업에도 적용을 분명히 합니다. 아이들이 그 정도의 아이들이요. 사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아이들보다는 몰라서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방향을 잘 잡아주면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 아이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저는 요걸 통해서 아이들 복습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요. 주말 루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반이 주 2회 수업이긴 하지만 화목이죠.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 클리닉에는 항상 테스트지가 2세트씩 깔려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번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이런 인식이 잡힐 거예요. 주말이면 윤지용 선생님 클리닉 가서 테스트 봐야 돼. 이런 인식이 잡히게끔 고등생활, 저희 개강 때부터 고등학교 생활하는 내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제 의지의 피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공부하는 분위기, 사실 환경이 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대폰 다 걷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에서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놀랍게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진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날 본 테스트를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수업이 끝나고 테스트를 고치면 이제 귀가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고쳐놓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건데 좋잖아요. 쉬는 시간에 어쨌든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이랬을 경우에 이제 조금 그날 테스트가 어려웠을 경우 다 못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클리닉을 또 잡아서 오답을 완료시키고 이게 1차 오답입니다. 1차 오답은 당일에 완료하고 그리고 한 2주 정도 텀을 두고 오답 노트가 배부되면 한 2차 오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답 관리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그리고 1, 2월 우선 3월에서 6월 요게 이제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펼쳐놓고요. 특강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필수 특강입니다. 하이퍼 정규반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필수인 이유는 필수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실 요 시기에 요걸 반드시 학습을 해야만 이후 커리큘럼에 대한 소화가 가능하다 정도의 의미에서 필수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리메이크나 루틴은 저희 수업 교재 이름입니다. 쉽게 생각하셔서 리메이크는 조금 더 개념 수업, 한 개념 70에 문풀 30.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정말 쉬운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간다라는 점. 근데 이 루틴 수업은 내신 바로 직전에 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풀이 조금 더 많겠죠. 그럼에도 개념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개념 50에 문풀 50 정도. 그래서 수업에 그냥 교재 이름으로서 제가 이제 과정을 제 스스로 나눠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학기 중 내신 대비 이게 이제 특히 첫째 아이신 경우에는 항상 질문이 들어옵니다. 매번 질문이 들어와요. 한 2월 정도에 학교가 결정되면은 그럼 우리 아이 내신 대비는 뭐 학교별 반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 반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합반 강사의 숙명이죠, 항상. 그래서 저희 반에는 뭐 학교별로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적으면 1명, 많아봤자 4, 5명입니다. 모두의 내신 대비가 이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요. 이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공부잖아요. 그리고 공부의 핵심은 복습입니다. 이 복습이 한 번 복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1년 뒤, 2년 뒤 저한테 계속 카톡이 옵니다. 선생님, 저희 중3 때 했던 미적분 원 수업 영상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내줘요. 왜냐면 이렇게 리스트업을 딱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요 수업이 이번 12월에 아이들한테 작용하는 것보다 내년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믿어서 수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한번 배우는 것보다 내년에 한 번 더 이걸 복습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년에 이걸 아이들이 분명히 복습을 하면 왜? 제가 시킬 거니까. 다 시기적절하게 복습 라인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복습이 되려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재에 옮겨오게 한다고. 근데 아이들이 본인 필기한 거 알아볼 수가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대충 흘려 적다 보면은. 영상 보라는 거예요. 영상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대목표 말씀드렸죠. 일부 아이들 중에 저한테 서운해하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너 혹시 복습해봤어? 좀 물어보는 거예요. 복습도 안 해보고 바로 질문했다면 그 아이는 저한테 의존하게 돼요. 저는 그거 답변 안 해줍니다. 너 집 가서 수업 영상 찾아서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다시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질문을 잘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운해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저는 이제 의지를 굽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서 저희 연합반으로 내신 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학교별로 당연히 이제 자료들이 나가야 되고 그 중에 가장 핵심 자료는 이제 학교별 맞춤 테스트입니다. 요 이제 기출 시험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뭐 난이도나 결에 맞게끔 제가 다 출제하는 테스트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특히 첫 번째 시험. 아이들이 시험 몇 번 보다 보면 본인 시험에 좀 익숙해집니다. 근데 첫 시험은 항상 무섭죠.
그러니까 첫 시험은 특히 이런 대비가 훨씬 많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보게 될 시험지를 여러 차례 미리 연습해 보는 거죠. 최소 10세트 이상은 연습을 시킨 다음에 시험장에 들여보냅니다. 이게 이제 학교별로 다 다른 시험을 본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학교별로 어떤 수업을 학기 중에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설명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누적 테스트의 진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드릴게요. 이 위에 라인은 아까 보여드린 커리큘럼이고 거기에 맞춘 누적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크로스로 꽂죠. 아이들이 어느 한 과목이라도 공부하지 않는 텀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요, 미적 공부하다 보면 대수 까먹고 대수하다 보면 공통수학 까먹고 지금 특히 공통수학 까먹은 아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강하자마자 공통수학에 대해서는 계속 테스트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 결과가 안 좋다. 그럼 추가 과제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제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본다. 테스트 시간입니다. 많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이들이 편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면 되고요. 보통 2세트를 보는데 오답까지 고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한 2~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시간 확보하고 주말에 참석한다. 를 열어두시고, 그러니까 12월은 좀 바쁠 수도 있습니다. 12월은 주 3회 수업에다가 테스트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주 2회 수업의 테스트니까는 그렇게 이제 반이 계속 굴러간다. 그 다음에 여기 구구단 테스트. 요거 이제 학기 중에 보는 시험이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 반의 시그니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타임어택 훈련입니다. 실제로 내신 시험은 수학을 잘하고 못해서 등급이 갈린다기보다는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가. 그건 이제 계산 실력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임어택 훈련까지 진행이 된다. 그건 학기 중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구구단 테스트. 30문제를 30분에 푼다라고 하면 되게 쉬운 문제가 출제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점수를 막 반타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제 실력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이제 고통받겠죠. 되게 힘들겠죠. 그러고 이제 채점을 해봤는데 막 15개를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훈련이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교 시험 기준으로 한 10번에서 15번 사이 문제의 난이도. 그러니까 아주 쉽지도 않고 최고 난도도 아닌 정도의 난이도 30문제를 30분 동안 풀게 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수업의 시그니처. 요거는 이제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해설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위함인 건데 모두가 얘기합니다. 본인 수업에서 좋은 풀이를 알려준다고.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수업을 하면요, 많이 풀어봤자 한 20문제 풉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한 타임 수업을 하는데 많이 풀어봤자 한 20문제. 그러면 아이들이 20문제 수업을 듣고요. 물론 똘똘한 아이들은 20문제를 들어서 200문제에 적용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은 20문제 들으면 사실 10문제 흡수하면 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들은 문제만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과제는 몇 개 나가죠. 과제는 한 60문제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저는 이제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해설지들이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저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써서 아이들한테 배부를 한다. 근데 이것도 같이 나갑니다. 왼쪽 해설지도. 왜냐하면 왼쪽 해설도 필요해요. 저게 좀 더 꼼꼼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게 꼼꼼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 같은 거 풀이를 쓸 때는 왼쪽 해설지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붙여가지고 해설지가 같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약속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한 학생 만들겠습니다. 제가 사실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해가지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되게 공부하는 걸 즐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랑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만들도록 하는 게 저의 임무고요. 두 번째, 결국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학 점수는 좋을 것입니다. 다른 과목까지 좋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약속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요거 브로셔가 두 종류인데, 요 A4로 된 브로셔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한테 따로 주시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요거 찍어보시면 카톡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시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